네, 그럼 지금부터 주도 섹터 공략 시간으로 이어가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염정 차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보면 또 답답합니다. 어제 하루 상승 잠깐 보여주나 싶더니 찍먹이었네요. 네. 오늘 또 2,600선 깨고 2,580까지 깨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2%가 넘게 급락 중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센 것도 있을 거고 또 삼성전자 쪽의 수급 공백도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먼저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장의 최근 분위기가 쉽사리 사실은 뭐 어제 살짝 올랐다가 오늘 사실 이만큼 또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성, 신뢰도가 많이 좀 깨진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수급 면에서도 현선물 지속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사실 흐름이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이 극도로 메말라는 상태에서 수급 전환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사실 상승 종목이 정말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거래량 감소에 따른 회전율이 사실 좋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쯤 이제 풀리지에 대한 부분인데 또 공교롭게도 11월 초에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 시장에 영향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앞으로 이제 11월 초까지는 우리 시장 뭐 변동성이 차라리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루 변동성 다시 한번 되돌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좀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뭐 관련된 대선 관련된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은 좀 상당히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좀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어느새 지금 1,380원대까지 뚫었죠. 트럼프 후보가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1,400원대까지 열어둔다라는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초반대 떨어졌을 때 수급이 들어오지 못했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관계에서 다시 또 환율이 다시 올랐다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앞으로는 이런 말씀드린 좀 불확실성 속에서 일부 실적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만 우리가 조금 좀 체크해 가면서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장 큰 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봤을 때 좋은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만 커지는 가운데 또 외국인들의 수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쪽 제한적으로 보자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 관련해서 저희 이벤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현대차의 인도법인의 이제 상장 오늘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자금을 또 끌어들이다 보니 이게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에게 있어서 기업 가치 재고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사실 막상 이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뭔가 재미는 없었어요. 주가 흐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현대차 인도법인 사실은 상당한 기대를 좀 가지고 시작을 했죠. 지금 최대 인도 증시에서는 가장 최대 규모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규모 면에서도 사실 현대차의 지금 인도법인에 대한 기대감은 국내 법인까지도 좀 영향력을 미칠 만큼 컸었는데 처음에 초반에 한번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은 이제 청약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률이 저조해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미스가 나지 않을까, 불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1차적인 좀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잘 넘어갔고요. 오늘 이제 상장이 됐죠. 인도 시장은 우리 시장보다 3시간 반이 느리죠. 그래서 우리 점심때 정도에 이제 상장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장 초반에는 저는 생각보다 양호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실시간으로 한 3.3%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사실은 약간의 좀 인도 시장에서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있으니까 공모가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사실 있었어요. 그에 대비해서는 지금 전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의 지금 주가 이에 대한 부분 좀 반영하듯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하방을 좀 잘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 우리에겐 현대차가 너무 익숙하지만 인도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는 지금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다라고 좀 1차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오히려 좀 안정세를 찾게 되면은 인도법인에서의 자금력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이 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4분기에 주주환원책에 대한 부분이 좀 강력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인도법인 IPO 관련해서 저희 좀 평가를 받아봤어요. 그래도 나름 성공적인 상장이었다. 앞으로 또 향후에는 주가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또 이번 주 다음 주가 또 실적 있어서는 빅위크인 만큼 주목해 봐야 될 텐데, 최대 실적 그동안 잘 세웠습니다. 환율 효과도 잘 받아갔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잘 나온다면 특별 주주 환원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네.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예. 또 한 번 서프라이즈 우리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뭐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의 네.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 3분기 매출액은 43조 가량, 영업이익은 3조 9천억 원 정도. 일단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살짝 좀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 살짝 좀 꺾이는 부분은 사실은 좀 감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시장에서는 일단 좀 주가에는 좀 저는 기반영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계속해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완성차 업계 사실은 지금 판매 둔화기입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완성차 업계들이 계속 수요라기보다 지금 경기가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지만 고마진 차량인 뭐 SUV라든지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죠.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비중이 이제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한 40%, 50%대 불과했는데 한 70%까지도 네. 늘어났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뭐 현대차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크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말 배당이라는 부분에서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는 만약에 이제 이번 인도법인에 대한 IPO가 잘 어느 정도 조금은 좀 반영이 돼서 하방을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호재가 만발한 상황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라는 부분도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실적도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현대차의 이러한 이벤트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네. 이 자동차 업종에게도 뭔가 좋은 훈풍을 불어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한데, 최근에 현대차 밸류체인 부품주로도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데 완성차 부품주 어느 네. 쪽 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제 부품주들이 계속해서 현대차 밸류체인 부품주들이 한 번씩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네. 연속성에 대해서 사실 이어지질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들은 시장에서 계속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부품주들은 이제 현대차, 특히나 이제 인도법인 관련해서 인도에 법인이 있는 부품주들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었죠. 단기적으로 일단 좀 저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법인에 상장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이제 관련주들이 관련해서 네. 실적이 바로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별개죠. 좀 장기간에 걸친 어떤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부품주들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현대차, 기아에 좀 집중하는 게 맞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완성차 쪽에 좀 더 집중해보자. 사실 완성차가 잘 가면 또 부품도 네. 따라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 속에서 어떤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이제 말씀 앞서서 드린 대로, 네. 지금 너무 그리고 시장에서 수급 제한적인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부품주들까지 어떤 중소형주까지 지금 수급이 미치지 못하고 네, 있다는 네. 점도 저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지금 시장이 만약에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은 대형주 단에서 먼저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대차를 좀 해석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를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좀 궁금한데, 저희 네. 현대차 딱 대형주 하나 잡았잖아요. 이번에 네. 말씀 주신 관심주는 중소형주 쪽에서 있나요? 중소형주에서 잡기가 지금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종목 2차 전지에서 LNF입니다. 네, 네. 그래서 LNF 우리 시작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네. LNF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엇갈린 시선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좀 2차 전지가 이제 급등한 후에 지금 좀 조정을 좀 겪고 있는 구간이라서 시장 반등에 따른 단기간에 좀 구간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LNF를 좀 가지고 왔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사실 그 어떤 종목에도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3분기에 대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컨센을 하회할 것이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는 이미 4680에 대한 배터리를 짭짤하기 시작했고, LG 엔솔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급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LNF 역시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하이니켈에 대한 비중이 좀 점차적으로 좀 늘어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LNF에게 가장 어찌 보면은 호재이면서도 악재인 부분이 특정 고객사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것이잖아요. 뭐 네. 다들 아시다시피 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LNF도 자구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0월 16일 날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이제 일부 고객사에 대한 비중이 한 70%까지 거의 한 60-70% 정도 됐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뭐 국내 기업도 그렇고 자막에도 나왔듯이 현대차라든지 SK온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감으로써 고객사의 다변화, 그리고 제품의 다변화 등을 통해서 좀 그 다음 국면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락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아무래도 또 사실 이 부분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네.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실 2차 전지 쪽이 다시 한번 좀 눌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테슬라 쪽에서는 또 네. 트럼프 후보를 또 지지하고, 사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 쓰면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좀 어렵지만,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약간은 좀 고려해서, 시기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LNF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은 다시 한번 AS 해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LNF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의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AS 하나 받고 네. 마칠게요. 지난주 이 시간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 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연이은 상승세 나타내면서 일주일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합니다. 네. 상단 좀 더 열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상단을 어디까지 열지는 좀 봐야겠는데, 일단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네. 실적에 대한 뭐 서프라이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시장에서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말씀드릴 때는 제가 외국인 수급을 좀 보시면 사실 상당히 지금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일주일간에는 또 기관 수급도 같이 동반해서 들어오면서 수급을 통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매입하셨는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실적 발표와 함께 일부는 좀 세론도 물량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자리에 따라서 좀 다르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잠깐 눌림이 있더라도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가오는 실적 발표도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염정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